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발언 등을 분석하고 또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 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이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픽은 10월부터 콜, 그리고 자식농사 잔혹사, 일주일째 요일 최다, 오겜 열풍, 그리고 호랑이 오둥이로 뽑았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픽, 이 시각 노스토름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내 옆구리 쿡 찔렀지. 내가 먼저 만나자고 네 옆구리 쿡 찔렀니. 말 말고 전화 받아. 내 번호 들으니 왜 안 받아. 통신선 복원을 1차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북한이 우리의 호출에 북한이 응답하고 이렇게 1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북한이 군통신선 응답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픽은 10월부터 콜입니다. 자, 이 콜, 문자 그대로 전화란 뜻도 있고요. 상대의 제안에 화답할 때 그래, 콜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9월 내내 미사일 도발과 유화적인 담화문을 교차로 냈던 북한이 남북통신선 복원이 1단계라는 청와대의 제안에 콜을 외쳤습니다. 자,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일단 10월 초부터 단절시켰던 남북 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가 있다. 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2일차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간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 내놓은 세 차례의 담화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종전선언에 앞서 상호 존중, 적대시 정책 철회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남북 관계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8개월간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는 없다. 남북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자, 북한으로부터 콜 사인을 받은 청와대. 일단은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통신선 복원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7월 남북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면서 끊겨있던 통신선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남측 김경원입니다. 규칙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네. 자,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일방적으로 다시 차단했습니다. 통신선 복원이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볼모가 된 셈인 거죠. 김여정 담화가 있을 때부터 1년에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고 보고요. 통신선 연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연결과 차단을 반복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뜻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한 거죠. 주도권은 북한이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이고 또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청와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이 답이 온 것은 매우 좋은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달려가길 바랍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본인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해왔던 용어입니다. 북핵 인정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잘 인식하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자식농사 잔혹사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한 벤츠 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래퍼 노엘, 무면허 상태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본명은 장용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벤츠를 계약을 했어요.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 20살에 참 많은 거를 이뤄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불허 등의 혐의로 입건된 장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장 씨는 이미 지난해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생일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장제원 의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장제원 의원, 거센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지만 그걸론 부족하다.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들 장 씨가 이런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감은 아버지 장제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 국회의원 권력에서 기인했다면 그 권력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1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 당 의원의 자녀가 거듭 사회면을 장식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일탈을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오른 경우는 최고위원의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의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황당할 지경입니다. 사실 자식 문제로 고개 숙인 정치인들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선 잠룡으로 꼽히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2014년 군 복무 중이던 장남이 후임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이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아버지의 정치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17년에 아들의 성추행 문제가 밝혀져 곤욕을 치렀죠.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또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고 했던 아들의 발언 탓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례 중에 하나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고승덕 후보가 있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는 자식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폭로하면서 결국 선거에서 패하고 말았는데요. 요즘 세상에 연좌제가 웬 말이냐라고도 하지만 적어도 정치권에서만큼은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라는 말에 더 힘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네, 이어지는 픽 볼까요? 세 번째는 일주일째 요일 최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2,564명으로 일주일 연속 요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곧 있으면 90일, 3달 연속 4자릿수 기록도 세우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 재연장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10월 말 위드 코로나 도입 의지는 확고합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8월 생산과 소비, 투자 이 세 가지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소비도 2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과 경제 조화를 통해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작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오겐 열풍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일주일째 전 세계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입은 초록 색깔 운동복이 유행을 하는가 하면 추억의 설탕 과자, 이 뽑기 놀이도 인기 돌풍입니다. Squid Game will definitely be our biggest non-English language show in the world for sure, and it's a very good chance it's going to be our biggest show ever. 정치권도 유행에 뒤처질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제나 신박한 공약을 선보이는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명예대표. 게임의 룰은 간단하다. 가난에 허덕일 것인가, 1억 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패러디 신공을 제일 먼저 선보였고요. 최근 들어선 비판적 뉘앙스가 한 움큼 담긴 풍자성 패러디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었다라고 해명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겨냥해 50억 게임이 등장을 했고요. 또 아예 대선 주자의 이름을 넣어 만든 땡땡땡 게임까지 등장했습니다. 등장인물이 정체가 뭐냐라고 묻자 화촌대유라고 답하는 장면 등이 있는데요. 원작의 열풍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2차 창작물은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번째 픽, 호랑이 오둥이로 꼽았습니다. 자,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호랑이 오둥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동물원에 생후 100일을 앞둔 아기 한국 호랑이 5남매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6월 엄마 건곤이 아빠 태호 사이에 태어난 암컷셋, 수컷 2마리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아름다움, 우리, 나라, 그리고 강산입니다. 자, 이렇게 계곡에서 물장구도 치고 또 서로 장난도 하고 으르렁도 대고 그러다가 엄마 호랑이에게 목덜미가 잡혀서 끌려가기도 했는데요. 멸종위기 1급인 한국 호랑이 보통 한 번에 2~3마리를 낳는데 이렇게 오둥이가 나온 건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